안녕하십니까. L자산연구소의 조셉입니다. 제가 올 초에 방송 2개 정도를 올리고 올해 말이 12월이 다 돼서 이제 세 번째 방송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방송을 기다리시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면서 바로 오늘 방송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이 집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즉 부동산의 가격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지난 방송에서 제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이론으로는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 내가 이 집을 짓는데 들인 총 비용, 토지 가격과 건설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다 더하고 거기에 적절한 이윤과 마진을 더한 것이 이 부동산의 가격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원가 이론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사례 비교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나와 아주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으니 그 사례와 비교해서 내 부동산이 얼마다 라고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이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이론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지금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이 뭐 이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계속 수익을 가져다 주면 그 수익을 다 더한 것이 이 부동산 가격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수익성 이론이 되겠는데, 이 수익성 이론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 평가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부동산 또는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매달 100만 원을, 부동산은 연구에 존재하니까요, 끊임없이 준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매달 가져다 줄 100만 원, 당장의 100만 원과 미래에 가져다 줄 임대료 100만 원의 합인데, 그냥 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받는 100만 원과 1년 뒤에 받는 100만 원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치로 돌려서 할인을 해서 더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되는데,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쓴 내용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 시그마 공식이 되겠는데, 이 시그마 공식의 내용을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면요, 이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인데요. 우선 100만 원을 월세를 매달 받는 게 아니라 12개월치 1200만 원을 계약하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연말에 한꺼번에 받는다라는 이 계산의 편의라는 가정이 있겠고, 시중금리는 우선 작년 한 9월달 정도에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3%로 계산을 해본 뒤에 나중에 5%, 6%가 로 시중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받는 1200만 원과 1년 뒤에 받을 1200만 원은 가치가 다른데, 이것이 바로 현재 가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뒤에 받을 1200만 원을 지금 당장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은행에만 두고 그 1200만 원 아무 데 쓰지 않고 은행에만 둬도 시중금리가 3%라면 3%를 더한 금액을 1년 뒤에 1200만 원의 그 3%의 이자를 더한 12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 1년 뒤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1년 뒤에 1200만 원의 3% 이자를 더한 이자 수익을 더한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1200만 원만 받는다고 하면 그 1년 뒤에 받을 1200만 원은 현재 가격 X는 1200만 원보다 작은 금액인데, 이 X에다가 3% 이자를 곱한 금액이 1200만 원이니 X를 고립시켜서 이 1200만 원을 1.03을 우변으로 넘기는 거죠. 1.03으로 넘기면 1200만 원, 1200만 원보다 작은 금액이 1년 뒤에 받을 12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 뒤에 받을 1200만 원은 어떤 금액에 1.03, 즉 3% 이자율을 2년이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곱하는 금액이 되니 1.03에 2승에 X를 곱하면 그것이 1200만 원이 되는 금액이니 X를 고립시켜서 1200만 원을 1.03, 3% 이자율로 3% 이자율을 두 번 곱한 금액으로 나누면 1년 뒤에 받을 1200만 원보다 조금 더 작은 금액이 되겠고, 3년 뒤는 3승으로 하니까 더 작아지고, 마지막으로 무한대로 가면은 이것은 0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로 환원한 이 금액을
총 더한 것이 바로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시그마 공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이제 개념의 설명 위해서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기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그 공식을 위해서 사용을 할 텐데, 제가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이트인데 Math is Fun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시그마 캘큘레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거에서 1년에서 원래는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계산이라니까 계산이 끝나지 않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만년을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년 동안 계산을 현재 가치로 1년 뒤에는 1.03을 한 번 나누고 2년 뒤에는 1.03을 두 번 곱한 n승으로 나누고, 그래서 무수히 나눠봤더니 이자율이 3%일 때 이것을 총합이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자율이 3%일 때는 시그마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니 3%일 때 4억이고요. 이것이 이자율이 5%일 때는 2.4억이 되고요. 2억 4천이 되고, 이자율이 6%일 때는 2억, 즉 이자율이 3%에서 6%로 2배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다는 것을 이 수익성 이론에 의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다음과 같겠죠. 자, 이자율이 3%일 때는 그 현재 가치로 다 환원한 미래 부동산 수익을 다 더하면 4억이라는 부동산 가격 형성이 나오겠고요. 이자율이 2배 올라서 6억일 때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서 2억이 되겠고, 이자율이 2배까지는 아니고 조금 못 미친 5%로 올랐을 때 2.4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시그마 공식을 설명하는 과정이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것은, 무한대로 더한 것은 어떤 이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한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자면 그 시그마 공식을 활용하는 웹사이트를 사용해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1,200만원, 1년 뒤에 받을 1,000만원, 2년 뒤에 받을 200만원을 이 이자율 1.03으로 나누지 않고 1,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3%라고 하면 3%를 그 백분율로 환원하면 0.03이 되겠죠. 이 0.03으로 나누면 이 금액이 정확하게 4억이 되고요. 5%라고 가정했을 때 이자율이 0.05로 나누면 그 금액이 2.4억이 되고, 이자율이 6%라 가정해서 0.06으로 1.06이 아닌 0.06으로 나오면 2억.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거 두 가지 금액이 똑같은지는 솔직히 저는 어떻게 증명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수학을 전공하시는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수익성 이론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방송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진지는 몰랐죠. 그래서 1970년도에 총 출생아 수가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가 100만에서 25만, 즉 반의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23년 지난달 11월 말이 되겠죠. 12월 말에 총 출생아 수는 18,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18,000명을 낳다가 하면 18만 명, 거기에 두 달을 더하면 20만 원을 간 넘었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20만이 안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럼 문제는 이게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면, 자, 100만이 소유하던,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만 채가 있었는데 그 100만 채를 25만 채만 삽니다.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대세 하락이 되겠죠. 물론 특정한 이슈가 있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수익을 계속 더 많이 올려다 주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출생아 수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이 부동산 가격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더욱 좋은 방송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L자산연구소의 조셉이었습니다.